아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와서 다른 데서 할 일이 있고 갑자기 울컥하네.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또 나이 많으셔가지고 또 다르게 이제 이직하거나 이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피해를 만든 거는 진짜 저는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한국 콘텐츠 컨설팅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태였죠. 사실 저도 그 사태에 직방을 맞은 사람인데요. 그 사태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떠나야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오픈까지 하게 됐는데요. 참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었죠. 팀F 사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중간 과정 어느 정도인지, 또 좀 해결책은 보이는지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손지혜 기자님, 최근 한 회사가 팀원을 인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오아시스가 팀원에 대한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인수 대금은 2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미지급금을 쌓아왔던 그 피해 업체들에서는 그 변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물어보니까 변제율이 미지급금의 0.4에서 0.5%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여행업계 손실에 비해서 0.4%라면은 4억 원 수준으로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0.4면 이거는 사실상 면제잖아요. 아니 100억 대였으면 4억이 아니라 4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이건 탕감 규모가 커도 너무 큰데 이렇게 해주는 게 이건 기업 경영에 뭐라 그러나 모랄 해저드라든지 이런 걸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과연 오아시스 측에서 팀원을 더 비싼 금액을 주고서 인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탕감 규모 얘기하시는데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만약에 파산시켜 버리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이제 극히 적은 거죠. 아예 없죠. 네. 그런데다가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생이 되면 나중에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파산이 돼버리면 단순히 이제 이 채권자들의 변제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고용이 이제 이게 다 끊어지는. 이 산업 생태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네. 특히 만약에 대기업이 파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 경제 영향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정 관리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현재 채무들을 보면 한 50% 이상 만약에 동의를 하면 그냥 회생 절차로 보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쌍용 자동차 경우 같은 경우 보면 그때도 뭐 파산시켜야 된다, 뭐 왜 그러냐 했지만 결국에는 회생 절차해서 현재 KG 모터스로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 1차 벤더라든지 2차 벤더들로 고용 유지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진해운이라고 여기는 파산을 시켰어요. 파산시켜서 이제 해운업에 큰 이제 여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또 이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는 데가 있어요. 살아남은 데들은 또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HMM이 이 현대해운이 이제 HMM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파산되면서 그 공백을 HMM이 가져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다행히 그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업체들도 많이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한국 회사가 그 빈자리를 가져갔나 보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자, 그러면 송 기자님도 여러 회사 취재해 보신 걸로 아는데요. 저도 뭐 너무 잘 아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푼도 못 건지느니 일단은 회생시켜가지고 채권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근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시니 이게 동의해 주는 채권 회사들이 많습니까?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여행업 협회에 따르면은 그 여행업체별 의견이 약간 갈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변제받을 경우에 추가 피해 금액 요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뭐 우리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제 뭐 여행 상품 구매자와 이 집단 분쟁 조정이, 물론 이제 그 분쟁 조정에 대해서 소비자원이 이 여행업체들에게 한 최대 70%까지 보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은 곳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제 한 푼도 못 받거나 나중에 이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에 동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게 한 축이고,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일단 돈을 못 갚아주니까, 그러면 팀원에다 물건을 판 벤더들,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되겠죠. 그들은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멀쩡하게 그들에게 이제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원이 이거는 소비자들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소비자 분쟁 자체는 이제 기업의 인수 이야기랑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오아시스 사장님이라고 해도 예전 팀원이 사고 친 걸 제가 대신 갚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분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나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그리고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서 신청인들에게 환급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사실 티메프가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고 했지만 그 회사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여행사는 티메프한테 정산도 못 받고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는, 사실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소비자님들도 피해자시지만 이 여행사들도 피해사 중에 한쪽일 것 같은데, 이건 피해자한테 한 번 더 좀 피해가 돌아가는 좀 방법인 것 같은데, 원래 조정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조금 조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해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자율 조정을 먼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쉬웠으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보통은 안 되기 때문에 자율 조정이 안 되면 법원 조정으로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자율 조정에서는 거의 대다수 의견이 일치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채권자 한 50% 이상이 동의하면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강제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대로 바로 시행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강제 조정에는 꼭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특정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특정 비율만 넘으면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분쟁 조정할 때 주요 쟁점은 채무 탕감 비율, 그다음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거, 아니면 상환 기한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참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정을 하는데 늘 최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있고 소비자들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분들의 또 어떤 아픔도 있고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이제 이게.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여행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여행 상품은 출발 2, 3개월 전에 결제를 하고, 그리고 출발한 후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이용 완료가 됐다고 그 이커머스에 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야 대금을 티몬에서 몇 개월 뒤에 정산을 해주는데요. 최대 90일이었죠? 네네. 그래서 여행사들의 미정산금이 대규모인
이유입니다. 네네. 특히 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상품입니다. 물론 이용자도 상품을 이용을 못했으니까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여행사도 이런 흐름을 보면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문제는 아니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네요. 아니네. 책임질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거네. 그렇죠. 아무튼 결국 결론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비자들에게는 누가 책임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티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원 결정에 좀 여행사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사실 이게 100% TMF가 일단은 변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 분쟁 조정을 했지만 얘네가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100%를 환불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소비자원도 사실 그 피해자를 방치해두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좀 내렸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이 좀 단체 소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기관이 소비자들 단체 소송 지원해준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법적 절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분쟁 조정이 안 되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여행사들이 그 분쟁 조정에 대해서 불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힘들고 또 소비자도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인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 되는가 해서 오늘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이렇게까지 대국민적인 피해를 양산하다니 참 이거를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좀 피해를 좀 방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뭐 국회나 뭐 이런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규제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상품을 수령한 그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TMF 사태 이후에 이제 정부는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서 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 유통업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국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산 기한도 단축을 합니다.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해라라는 부분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 판매 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거는 좋은데 역시나 규제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금법 같은 경우에 이게 은행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충족하기에는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비랑 인프라 그리고 추가 인력 고용 등의 이제 억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겠네요. 한 기업의 모랄 해저드 때문에 그 업계 전체가 매도당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생기고 그 규제 때문에 그 산업이 진흥이 안 되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게 TMF 사태가 잘 정리가 돼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하면서도 뭔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묘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일단 여행사들은 회생채권조사 확정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판매사들의 이제 회생채권조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생 채권 조사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 회사가 이제 법원에 자기네들의 이제 채권 목록을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된 경우에 이제 채권자에게 이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의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법원에다가 나 이만큼 빚이 저 회사에 빚이 있어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팀원에서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있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절차네요. 맞습니다. 네, 저 회사가 나한테 이만큼의 빚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맞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럼 인정한 뒤에는 이제 일정 그 탕감 비율에 따라서 탕감되고 나머지 돈은 갚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겠네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 이제 결자 해지라고 해서 이 사태를 만든 측에서 사실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이번 사태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아까 얘기한 정산 방식의 어떤 지연하는 문제, 판매 대금 안전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같은 거를 좀 이용했으면 좀 더 피해가 덜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측에서는 어쨌든 제가 조금 내용을 보니까 상장을 위해서 파이낸스적으로 이렇게 정산 방식을 지연하면 파이낸스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지표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 조금 좀 씁쓸하네요. 그분들, 이 문제를 만든 분들이. 아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와서 다른 데서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볼 갑자기 울컥하네요.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셔가지고 또 다르게 이제 이직하거나 이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피해를 만든 거는 진짜 저는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을 위해서 이제 자회사들의 자금을 유용을 한 것 같고 아직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기업 범죄인지를 따져서 만약 맞다면은 진짜 좀 이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징벌적으로 좀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피해자로서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법적인 건 또 법원에서 또 판단할 거고, 근데 어쨌든 조금 좋은 것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안 된 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금 그거는 그럴 네, 거예요. 뭔가 좀 구린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 사태가 더 일단락 나게 되면 진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는 제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해주신 최 이사님, 송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불쌍해 보이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